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한미일보가요 부정선거 특집을 다루고 있는데 7번째 시간입니다. 내용은 한 투표소의 절반이 일장기 투표지가 나왔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자, 일장기 투표지하고요 빳빳한 신권 다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정선거 아니고 뭐 하시겠습니까? 심지어 당일 투표 1974표 중에서 1000장 이상이 일장기 투표지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투표관리관. 그런데 이게 바로 일장기 투표처럼 뭉개졌다는 것입니다. 자, 우연히 겹치면 필연이라는 말이 있다. 부정선거 규명에 있어서 이 말은 우연히 겹치면 조작이다로 변주할 수 있다. 2025년 5월 한국사에 기록할 만한 기념비적 소송이 있었다. 2022년 제21대 총선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선거 무효 소송이 그것이다. 이날 민경욱 전 의원 측 법률 대리인 도태우 변호사는 부정선거의 증거로 일장기 투표지를 제시하며 재판부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여러분, 공직선거법은요 수서법원이 대법원입니다. 선거소송은 1개월 이내 하도록 되어 있고요, 결정은 6개월 이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번 21대 부정선거 소송한 것이 2년 지나고서 재판이 판결이 난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대법원이, 대법관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의 현 실정입니다. 그 당시 대법관은 천대엽 대법관이었습니다. 천대엽 대법관. 예. 그리고 선거관리위원장은 권순일 대법관이었습니다. 이 자들이 대한민국을 망친 겁니다, 여러분. 일장기 투표지라는 것은 투표 사무원의 만년 도장이 글자가 뭉개져 일장기처럼 보인다는 것을 가리킨다. 만년 도장입니다. 이날 재판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일장기 투표지가 모두 빳빳한 신권 다발로 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벽돌처럼 생긴 신권 다발에 생겼다는 겁니다. 보세요, 이게 뭉그러진 투표 관리관의 이게 도장입니까? 이게 바로 일장기 투표지라는 겁니다. 자, 도태우 변호사는 당일 투표지는 대부분 접혀 있죠. 그런데 인형이 뭉개진 일장기 투표지 묶음은 신권 다발처럼 뻣뻣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신권 다발 투표지만도 유력한 부정선거 증거로 꼽히는데 여기에다가 뭉개진 도장까지 찍혔다는 것은 누가 봐도 빼박으로 여길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100장도 아니고 무려 1000장 이상이 저렇게 뭉개진 인형 재검표 현장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인천 송도 이동 제6투표소 당일 투표는 총 1974표였으니 한 투표소 절반이 키형 인형이었던 셈인 것입니다. 지금 송도 이동에서요 1000장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따가 제가 가짜표 몇 장 집어넣는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당시 송도 이동 제6투표소 당일 투표 관리관은 대법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을 말하면 이중죄로 처벌받겠다는 선서를 한 후 인형이 뭉개진 소위 일장기 투표지를 4.15 총선 당일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으며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당일 투표날 하루 종일 투표소를 지켰다고 했는데요, 이날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고 변호표를 떼어 교부하는 일을 한 사람은 그와 다른 투표 사무원 2사람뿐이었습니다. 그 투표관리관이 증언하길 다른 투표 사무원도 인형이 뭉개진 일장기 투표지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관리관이 모든 투표지를 일일이 살펴본 게 아니지 않느냐며 하루 종일 만년 도장을 찍으면서 반은 스탬프를 안 찍어서 글자가 잘 나오게 하고 반은 스탬프를 찍어서 인형이 뭉개지도록 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만년 도장을 찍으면서
스탬프를 안 찍어서 글자가 잘 나오게 하고, 에? 반은 스탬프를 찍어서 인형이 뭉개지도록 하는 일이죠. 말 같은 소리 하지요. 이것을 대법관들이 그대로 받아들였다?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민경욱 전 의원 측은요, 설마 투표 사무원들이 엄정한 투표장에서 그렇게 하겠는가? 설사 그렇다고 해도 1974명 중 일장기 투표지를 교부받은 유권자가 1000명여 명 가운데 한 사람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보세요. 이게 정상적인 건데 이게 일장기 아닙니까? 아울러 민 전 의원은 선관위에 당신들이 제정신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저런 도장을 6시간 동안 1000번이나 찍고 앉아 있겠느냐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심지어 투표력, 개표력에도 아무런 특이사항 기재가 없었다는 겁니다. 배춧잎 투표지와 일장기 투표지가 존재하고 투표관리관의 증언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조직적 부정선거 범죄 행위가 저질러졌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민 전 의원 측은 원고가 당락을 바꿔놓을 정도의 변고가 일어난 개연성을 이 정도로 입증했는데도 아직도 원고에게 누가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이런 비정상 투표지를 만들어 투입했는지 범죄 행위의 전모를 입증해낼 것을 법원에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입증이 미비하다고 패소시킨다면 앞으로 권력형 부정선거 범죄에 맞서 선거소송을 이길 방도는 없다며 결국 부정선거의 범람 속에서 대한민국의 자유헌정은 사망하고 말 것이라고 개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21대입니다. 2020년 4.15 연수구 의뢰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후보 그리고 미래통합당 민경호 후보를 비교해 보니까요. 선관위가 발표한 것이 정일영 후보가 52,806표를 얻고 민경호 후보가 49,913표를 얻었다고 했는데 그래서 정일영 후보가 2,893표 차이로 승리했다고 했는데 이 정일영 후보 52,806표 속에는 가짜표가 놀라지 마세요. 725표도 아니고 7,251표 가짜표를 투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민경호 후보가 4,358표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정일영 후보가 당선된 것으로 했어요. 그러니 선관위는 범죄 집단입니다. 완전히 전산 조작한 겁니다. 자, 그리고 송도 2동에서는요. 송도 2동에서는 가짜표가 978표가 투입됐어요. 송도 1동은 1068표, 송도 3동은 524표, 송도 4동은 839표 가짜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려 송도 1동, 2동, 3동, 4동에서 3,409표가 가짜표가 투입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7,251표가 가짜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나와 있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선거인 수와 투표자 수는 다 가짜라는 겁니다. 가공된 숫자라는 것입니다. 선관위 답변해 보세요. 제가 잘못된 얘기를 했습니까? 도대체 이 부정투표지, 가짜투표지 7,251표를 언제 누가 투표함에다가 투입을 시켰는지 참 알 수가 없네요. 선거관리위원들이었는지 중국인 간첩이었는지 도대체 알 길이 없습니다. 반드시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이거는 대한민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지요.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 A앱에 가입된 국가가 132개 국가입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부정선거를 하고 있는데 바로 한국에 있는 미루 시스템, A앱, 미국의 도미니언, 베네수엘라 스마트매틱, 이러한 투표 관련 회사들이 전자개표로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2020년 4.15에서는요, 서울에서는 진짜표 3장에 가짜표 하나, 경기 지역에서는 진짜표 4장에 가짜표 하나, 인천 지역에서는 진짜표 5장에 가짜표 하나를 투입했습니다. 관외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
동일하게 인천은 진짜표 5장에 가짜표 하나를 투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민경우 후보가 4,358표 차이로 승리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그러니 민경우 후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6년째 부정선거 투쟁을 하고 있는 분이 민경욱 의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박주현 변호사가 이 부정선거에 대한 내용을 법정에 한번 가보자 해서 황교안 전 총리가 법정에 가보니 이러한 내용을 보고 눈이 뒤집힌 것이죠. 그래서 부정선거 척결하기 위해서 부방대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부정선거는 밝혀져야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척결하고 대한민국의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복귀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만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평온 공연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신중, 신북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대한민국은 제2의 홍콩처럼 중국으로부터 지배당할 날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섭고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국민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